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영남대 교수의 칼럼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삼권 분립, 이런 제목인데요. 어, 임대중 전 대통령조차 78.04%를 얻는 데 그쳤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선 득표율이 89.77%다. 그런데 만약 그가 절대 반지를 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입법, 행정,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게 된다. 이것은 분권과 변제가 사라지게 돼서 자유도 민주주의도 함께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칼럼입니다. 내용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의 파산 선고였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것은 삼권 분립이 무너질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설마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민주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문제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안전판이고 공화국의 핵심 장치이다.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1948년 재헌 헌법부터 삼권 분립을 규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삼권 분립은 1987년 민주화의 선물이었다. 그것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측 신임 대통령은 입법부에 이어서 행정부를 장악한다. 헌법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해서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지배한다. 탄핵 걱정도 없다. 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권력자는 없다. 인류가 공연히 삼권 분립을 만든 게 아니다. 굽비 풀린 권력이 무얼 할지는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을 선용하는 정치가가 아니다. 선입견이 아니라 그의 언행과 행적이 그렇다. 이재명 전 대표는 얼마 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 라고 했었다. 목이나 쓰는 말이다. 그는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지난 총선 공천 때는 반명 세력이 모두 비명 행사했다. 찍히면 죽는다는 공포감이 퍼지면서 당내의 이견과 비판이 사라졌다. 그 빈자리에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는 아첨이 넘쳐 흐른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자서전을 흐느끼며 읽었다고 한다. 어부가 성행하고 비판이 사라지는 건 동전의 양면이다. 민주화 세력이란 민주당의 자부심이고 정체성이었는데 그것이 휴지 조각이 됐다.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89.77%를 얻었다. 민주주의 경선으로 보기 어렵다. 제왕적 통제로 불린 김대중 전 대통령도 78.04%에 그쳤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란 절대 반지를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당의 행태도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개원 때부터 국회의 성식과 관습을 모두 깼다. 국회의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를 독식했다.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여당 몫이었다.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다. 운영위원회가 국회 운영을 총괄하고 대통령실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도 독차지했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의 위헌 여부와 작구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사실상 상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브레이크 역할도 한다. 그만큼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의 핵심적인 자리다. 그래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은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 관례를 깼다. 그 결과가 다수의 폭정에 의한 입법제다. 이렇게 국회를 망가뜨렸다. 22대 국회는 이재명의 방탄 국회였다. 국회가 한심하게도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30번의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그 때문이다. 정치력이 미숙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맞서며 나라를 두 쪽 냈다. 하지만 이 국가적 재앙의 근원은 국회의 오랜 관례가 무너지며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 배정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의장 스스로 국회의 훌륭한 전통을 깨고 법으로 정치를 대체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와 법, 국민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파괴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강한 정치 체제가 아니다. 오히려 섬세한 보살핌 없이는 쉽게 부패하고 무너진다. 경쟁자를 인정하는 상호 관용, 그리고 법이 부여한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절제, 그것이 민주주의의 연약성을 지키는 가드레일이다. 민주당은 이걸 모두 파괴했다.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우선 과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의 원죄를 짊어진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한 과제일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면 뼈를 깎아내야 한다. 먼저 진영을 초월한 국민 대선 후보를 내세우고 제7공화국의 깃발 아래 범대한민국 연정을 구축해야만 한다. 연정이 승리하면 이제 개헌으로 87 체제를 혁신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게 된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